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화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크기, 질량, 밀도, 구성 성분까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은 금성입니다. 지름은 지구의 95%, 질량은 82%. 천문학자들이 금성을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의 실제 환경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표면 온도 460도, 대기압 지구의 90배. 하늘에서는 황산 비가 내리고 산꼭대기에는 금속이 눈처럼 쌓입니다. 지구의 쌍둥이가 어떻게 이런 지옥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지옥에서 생명의 단서가 발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서쪽 지평선 근처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점 하나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별보다 훨씬 밝고 깜박이지 않고 묵직하게 빛나는 점. 옛사람들은 이것을 샛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이 아닙니다. 금성입니다. 금성이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는 이유는 금성 전체를 감싸고 있는 두꺼운 구름층 때문입니다. 이 구름이 태양빛의 약 75%를 반사해버리기 때문에 금성은 태양과 달 다음으로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금성은 해가 진 뒤 서쪽 하늘에서 보이기도 하고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두 개의 별이라 착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저녁에 보이는 금성을 헤스페로스, 아침에 보이는 금성을 포스포로스라 불렀죠. 같은 행성이 태양의 안쪽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서쪽에 나타났다, 동쪽에 나타났다 하는 것뿐인데 망원경이 없던 시대에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금성이 태양 앞을 정확히 가로지르는 금성 일면 통과 때 금성의 실루엣 가장자리에서 태양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이것은 금성에 두꺼운 대기권이 존재한다는 직접적 증거입니다. 바로 이 대기가 금성의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96.5%가 이산화탄소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질소이고 극소량의 이산화황과 수증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에서도 온실 효과의 주범으로 알려진 기체죠. 금성은 이 이산화탄소 대기가 지구보다 수십 배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가 금성 표면에 도달하면 이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틀어막습니다. 열은 들어오지만 나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금성의 표면 온도는 평균 약 460도,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의 낮 온도 430도보다도 높습니다. 태양에서 두 번째로 먼 행성이 첫 번째 행성보다 더 뜨거운 겁니다. 납의 녹는 점이 327도, 아연의 녹는 점이 420도이니 금성 표면에서는 납과 아연이 액체처럼 흘러내립니다. 대기압은 더 충격적입니다. 금성 표면의 기압은 약 90기압, 지구 표면이 1기압이니까 90배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압력이냐면 지구의 바다에서 수심 약 900m까지 내려갔을 때 느끼는 압력과 비슷합니다. 심해 잠수함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의 압력이 금성에서는 그냥 공기가 누르는 무게입니다. 금성의 대기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 금성 대기 속을 이동하는 것은 공기중을 나는 것보다 물속을 헤엄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소련의 금성 착륙선들이 대기권을 통과하며 낙하할 때 낙하산 없이도 극도로 느린 속도로 내려앉았습니다. 대기 자체가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겁니다. 금성의 하늘에서는 비도 내립니다. 다만 물이 아닙니다. 황산입니다. 금성의 상층 대기에서 이산화황과 수증기가 반응해서 황산 방울이 형성되고 이것이 구름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황산비는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증발해버립니다. 표면 온도가 460도이니까 황산이 땅에 닿기도 전에 끓어서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성의 하늘 중간 어딘가에서 황산비가 내리다가 증발하고 다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려오다 증발하는 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비가 내리는데 땅에 닿지 못하는 행성. 그것이 금성입니다. 금성의 산꼭대기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더 기이합니다. 금성 표면이 460도에 달하다 보니 지표면의 금속 성분 중 일부, 특히 황화납과 황화비스무트 같은 물질이 기체가 되어 증발합니다. 이 금속 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고체로 응결됩니다.
그래서 금성의 높은 산봉우리에는 금속 결정이 서리처럼 하얗게 내려앉습니다. 지구의 높은 산꼭대기에 만년설이 쌓이는 것처럼 금성의 산꼭대기에는 금속 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고도 약 2600m 이상의 산봉우리에서 레이더 반사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 금속 서리의 증거입니다. 이 지옥의 민낯을 직접 본 것은 소련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소련은 베네라 시리즈라는 일련의 금성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초기 시도는 참담했습니다. 베네라 1호 실패, 2호 실패, 3호 실패. 금성의 환경이 얼마나 가혹한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베네라 4호부터 금성 대기권 진입에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 베네라 7호가 드디어 금성 표면에 착륙합니다. 인류가 만든 물체가 다른 행성의 표면에 내려앉은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베네라 9호, 10호, 13호, 14호가 연이어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착륙선도 1시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460도의 열과 90기압의 압력이 탐사선의 전자장비를 빠르게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베네라 13호가 금성 표면에서 버틴 시간은 127분,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촬영한 사진 몇 장이 인류가 금성 표면을 직접 본 유일한 기록입니다. 사진 속 금성 표면은 주황빛 암석이 널려 있는 황량한 풍경이었습니다. 하늘은 두꺼운 구름에 가려 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 사방에서 엄청난 압력과 열기가 짓누르는 세계였습니다. 착륙이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1990년 나사의 마젤란 탐사선이 금성 궤도에 진입해서 레이더로 두꺼운 구름을 관통하며 금성 표면의 지형을 100% 지도로 완성했습니다. 구름 때문에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 없는 표면을 레이더 전파를 쏘아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지형의 높낮이를 파악한 겁니다. 그 결과 드러난 금성의 표면은 화산의 왕국이었습니다. 금성 표면의 대부분은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마그마 지대였고 수천 개의 화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운석 분화구도 있었지만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끊임없는 화산 활동이 표면을 주기적으로 새로 덮어 씌우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금성의 표면 나이는 대략 3억에서 5억 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태양계 기준으로 매우 젊은 표면입니다. 수십억 년 된 분화구를 간직한 수성이나 달과는 정반대죠. 금성의 화산은 지구의 화산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지구에서는 판 구조론에 의해 대륙판과 해양판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판이 부딪히거나 벌어지는 곳에서 화산이 분출합니다. 하와이 같은 열도가 일렬로 늘어서 있는 이유도 고정된 열점 위를 해양판이 천천히 지나가면서 화산이 차례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성에는 판의 이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열점은 있지만 그 위의 지각이 움직이지 않으니 마그마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분출됩니다. 그 결과 금성에는 작은 화산이 일렬로 늘어서는 대신 한 자리에서 끝없이 쌓인 거대한 화산이 솟아오릅니다. 금성 표면에서는 야단이라 불리는 독특한 지형도 발견되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홈이 여러 줄 나란히 이어진 형태인데 이것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이 한 방향으로 꾸준히 불면서 지표면을 깎아낸 침식 지형입니다. 금성의 바람 이야기를 하자면 금성의 기이한 자전부터 짚어야 합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 자전 속도가 가장 느린 행성입니다. 금성이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의 243일입니다. 그런데 금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는 225일입니다. 자전이 공전보다 느린 유일한 행성입니다. 금성의 하루가 금성의 1년보다 긴 겁니다. 게다가 금성의 자전 방향은 다른 행성들과 반대입니다. 태양계 행성 대부분이 위에서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데 금성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자전축이 약 177도 기울어져 있어서 사실상 뒤집혀 있는 셈이죠. 그래서 금성에서는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다. 수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서쪽에 뜨는 행성이지만 그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성은 공전과 자전의 속도 비율 때문이고 금성은 자전 방향 자체가 뒤집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은 243일이나 걸리지만 금성의 대기는 행성보다 수십 배 빠르게 회전합니다. 적도 부근의 상층 대기 풍속은 시속 360km에 달하며 이 속도면 금성 전체를 약 4일 만에 한 바퀴 돕니다. 행성 자체는 243일에 한 바퀴를 도는데 대기는 4일 만에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것을 슈퍼로테이션이라 부르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이 빠른 바람이 구름 위에서 만들어내는 패턴도 관측되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금성의 구름치를 촬영하면 바람의 흐름에 따라 구름띠가 넓은 줄에서 점점 얇은 줄로 갈라지는 진화 과정이 보입니다. 또한 구름 아래에 높은 산이나 화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장애물을 넘으며 만들어내는 파동 패턴이 관측되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높은 산 위를 구름이 지나갈 때 렌즈 모양의 물결 구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금성은 왜 이런 지옥이 되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태양계 초기 금성에도 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약 30% 더 가까이 있었고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그만큼 더 많이 받았습니다.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의 물이 증발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 기체이니 온도를 더 올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더 증발하는 폭주 온실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표면의 물은 전부 증발했고 대기 상층에 올라간 수증기는 자외선에 의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으며 가벼운 수소는 우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이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동시에 수십억 년간 이어진 화상 활동이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계속 쏟아부었고 지구에서는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석회암으로 가두는 역할을 했지만 금성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었으니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그대로 축적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460도, 90기압, 96.5% 이산화탄소 대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소름 돋는 이유는 지구에서도 같은 과정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성 수준의 온실 효과에서 벌어지려면 현재와는 차원이 다른 이산화탄소 축적이 필요하지만 일부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현재 모습을 지구의 잠재적 미래라고 경고합니다. 매일 저녁 서쪽 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금성이 사실은 온실 효과의 최종 단계를 보여주는 경고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생명의 가능성은 완전히 닫힌 걸까요? 2020년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든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교의 제인 그리브스 연구팀이 금성의 대기에서 포스핀이라는 분자를 검출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포스핀은 인과 수소로 이루어진 단순한 분자인데 지구에서 포스핀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경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주로 형기성 미생물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금성의 대기 조건에서 포스핀이 비생물학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경로를 모두 계산해봐도 관측된 양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물학적 기원이 아닐까 한 가설이 제기된 겁니다. 물론 이 발표는 즉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연구팀은 데이터 분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고 다른 연구팀은 독립적인 관측으로 포스핀 신호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포스핀 검출 자체는 여러 차례 재확인되었지만 그 기원이 생물학적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미결입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갈색 외성의 대기에서도 포스핀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천체에서 포스핀이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포스핀이 반드시 생명의 증거라는 해석에 의문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금성 생명체에 주목하는 이유가 포스핀만은 아닙니다. 금성의 대기를 고도별로 분석해보면 표면은 460도의 지옥이지만 고도 약 50km 지점에서는 온도가 약 60도에서 70도, 기압이 약 1기압까지 떨어집니다. 지구 표면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조건입니다. 이 고도의 구름층에 미생물이 떠다니며 살고 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1960년대에 금성의 구름 속에 분류하는 생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 가설이
반세기가 지나 다시 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표면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베네라 시리즈의 전례를 고려하면 착륙 후 생존 시간은 극히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로 영국 주도의 소규모 미션이 금성 대기 중 포스핀과 암모니아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프로브 투합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성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겉에서 보면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행성인데 실제로는 가장 끔찍한 환경입니다. 지구와 가장 비슷한 크기인데 지구와 가장 다른 세계입니다. 표면은 생명이 불가능한 지옥인데 하늘에는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혀 있습니다. 자전 방향도, 태양이 뜨는 방향도, 우리의 예상도 전부 뒤집어 놓는 행성이 바로 금성입니다. 매일 저녁 서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그 점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 아름다운 빛 아래에 460도의 불지옥이 숨어 있고 그 지옥의 하늘 어딘가에 생명이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답은 아직 구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보고 싶은 태양계 행성이 있다면 댓글로 이름을 남겨주세요. 가장 요청이 많은 행성부터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